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생교회 권사이면서 생명생소리 TV 사역을 같이 하는 노경미 권사입니다. 문재인 탄핵과 경찰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나 같은 서민이 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중에 이뤄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인원 제한과 문 닫는 시간이 땡겨짐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고 갚을 길 없어 자살해서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번 월요일 김포 대리점 택배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민노총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갑질을 했으면 부인과 어린 자녀 셋을 놓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밝혀지지 않아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교회 목사님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되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인 정강원 목사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문재인 정말이지 한심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방이 그렇게 탐이 났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안방을 차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옳소.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합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국민들 세금으로 착취하며 나라의 돈으로 측근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비롯해 대통령의 손이 안 뻗은 데가 없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내 편으로 만드니 천하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빨갱이 문재인 공산주의 손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십시오. 맞습니다. 용서를 비십시오. 옳소.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배 채우고 모든 형제 사촌 팔촌까지 배 채우고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 나라 돈을 갈취하고 뒷구멍으로 한도 끝도 없이 채웠으면 이젠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호구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어엿한 자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김정은 대지한테 어떤 조건과 유혹에 넘어간지는 모르지만 손주뻘 아니 아들뻘 같은 놈한테 벌벌 떨며 굽신굽신 충성하는 문재인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득고 입국년으로 세워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으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감히 자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에다 바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인간 맞습니까? 혹시 개는 아닙니까? 김정은 대지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 똥개로 보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벌이 무섭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신은 천벌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대지한테 어떤 자인지 아직도 모릅니까? 자기의 피부치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차없이 죽이는 미친 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북의 영화를 누리며 나라 돈을 내 돈인 양 펑펑 쓰며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70년 세월이 흐르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나라를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 대지한테만 충성 맹세밖에는 없습니까? 바보 천치 아닌 이상 눈으로 보고도 알 것입니다. 김정은 대지가 문재인 당신을 사용할 대로 사용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죽일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또 나라를 위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바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악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등 수많은 악법들 다 폐쇄하십시오. 인간들이 탈쓰고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온갖 악법을 만들어 강제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박정희 대통령의
강변으로 자유대혁명을 이끌어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포에 오신 우리 엄마 부대대표 최고다. 정말 오늘 열심히 이 그 연설문을 준비를 해 오셨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우리 강도사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누굴 모시느냐? 서울 사랑학부모대연합 대표 이혜경 대표를 모시고 교육 문제와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이혜경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엊그제 저는 남쪽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분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이다.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줄 대통령감이 도저히 안 보인다. 라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또 시골 어르신들도 나라 돈을 막 퍼주는 거 이거 우리 안 좋아한다. 그거 우리 자식들 세금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 우리 손자들 나중에 빚잔치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시골 어르신들의 통찰에 너무 놀랐습니다. 반공 정신을 알고 계시고 새마을운동을 동참하신 분들은 역시 다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생계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호재라며 앞다투어 신청하던 젊은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국가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 소유를 빼앗아 갈 수 있고 나의 정신도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문 정부 들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나라 빚이 1000조를 돌파했다는 엄청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인당 빚이 1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자유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확실히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자꾸 빼앗기고만 있는 것 같은 이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육으로 이끌어야 하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시 모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구청이 유니세프식 아동 친화 도시 조례를 만들어 3년 전부터 시행해 왔고 이제는 그 조례에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존의 아동 지킴이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말고 어찌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제3자가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아동 참여단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동의 권리를 과대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에 대해 항의했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상당히 교묘한 정책인데요.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입니다. 옴부즈퍼슨은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를 응용해서 만든 페미니즘 용어입니다. 해당 구청에 항의하자 일단 개정안을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내용의 비상식적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자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마치 납치 수준의 법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는 부모다 협회가 생겨났겠습니까? 부모의 항변을 들어줄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아동의 말과 아버전의 황당한 기록만으로 아동은 부모와 강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구청도 나서서 아동 친화도시라는 보암직한 내용을 국민 모르게
조금씩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주 미성숙한 아동에서부터 이들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17개의 구가 이미 유니세프식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7개가 더 받으려고 하고요. 유니세프식 아동 친화도시가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아동 친화도시 조례에는 유엔 아동 인권 권리 협약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복지법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왜 외국의 것을 수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구호단체로 알려진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포르노가 항상 어린이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어린이의 39%가 포르노를 본후에 행복해했다고 유니세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낙태를 요구하는 유엔 페미니스트 추진에도 함께 동참했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이 정도면 들어도 비윤리적인 내용이 줄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은 자위권장, 청소년 성관계 권장과 또 그에 따른 콘돔 등 피임 교육, 아동도 성적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그런 서울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포괄적 성교육 단체가 표방하는 교육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52개 도시가 유니세프식 인증 아동 친화 도시고 110개 도시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깔려지면 포괄적 성교육 단체에서 행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좌파식 교육의 포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들의 일자리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면 언젠가는 내 자녀를 빼앗기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교육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여성 대표 이혜경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에서 오신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김경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잠시 나눌 것은요. 먼저 제가 외치고 싶은 구호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네, 작년 2020년 8월 15일 날 비 오는 가운데 우리는 광화문에 모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거 맞아요. 네, 네, 그랬는데요. 그 후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제가 화를 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처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8월 14, 15, 16 우리는 함께 다시 또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광화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로 해서 우리는 다 모이기를 힘써서 모였는데 저는 대전에서 14일 0시 20분 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까 1시간 넘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펜스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쇼카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의 인생의 대변혁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정광훈 목사님은 2019년 10월 9일 날 만나고 대변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변혁이 생긴 거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내려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오는 가운데 2시 반 정도가 되어서 광화문 미문화원 대사관 앞으로 맞은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펜스 치는 것 광경을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촬영을 하니까 이분들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일반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위기가 아닌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굉장히 삼엄한 조폭 같은 분위기로 저를 대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를 못했고, 제가 또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못했지만, 저에게 마지막은 저에게 행동으로 욕을 하는 것들이 그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반까지는 그 앞에서 제가 기사를 써서 기사를 올리는데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방해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근처로 이동을 해서 5시 넘어서 6시 정도 돼가지고 시청 쪽으로 오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러 6시 30분이 지나서 걷는데, 그때 당시에는 펜스가 이제 다 쳐져 있었지만 제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이 파라솔을 쳐놓은 그분들에게 이걸 철거하라고 했다라는 그 경찰들이 저한테 제보를 줘서 제가 그에게 갔더니, 네, 이걸 넘겨주세요. 이게 화면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네. 네네. 잠깐 그 앞에, 그 전에,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봤던 것들이 뭐였냐면, 사라진 공휴일이 돌아왔다. 8월 16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붙여놨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라진 공휴일이 돌아왔다. 도망가자, 이렇게 놨었습니다. 전 국민 도망 지원금 30만 원. 여기 어때? 이러면서 이제 이 광고물이 붙여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도망가자라는 그 단어에 선동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가라는 명령도 아니었지만, 가자 하면서 우리 같이 갈래? 내가 돈 줄게. 얼마? 3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남겨뒀고요. 그래서 가는데 6시 50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경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7시 50분 돼가지고는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시면은 펜스 작업하시는 분에게 이걸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처음 왜 그러냐고 안 주는데 제가 기자라서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더니 주더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펜스 그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때 실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한 그 경찰에게 가가지고 넘겨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화면에. 이때만 해도 6시 58분에는 이때만 해도 통행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요.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저 경찰이 저걸 철거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기자를 얘기하고 왜 저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는 저쪽에 안 갔어요. 우리 섹터가 아니라서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그 거짓말. 바로 앞에서 그분이 보고 그분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경찰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7시 50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넘겨주세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경찰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들의 복무가 뭐냐고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이랬을 때 이분들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어요. 경찰들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우선인데 그것보다도 제재하고 통제하는 거에 지금 익숙한 우리 경찰들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역시 넘겨주세요. 네. 복무 규정, 네. 그때부터 이제 삼엄한 경찰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통제가 시작되겠습니다. 8시 20분경에 경찰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이 경찰들이 많이 내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분들이 밥과 도시락과 물을 가져가서 차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냐. 이것들 추론해 봤을 때 밤을 샌 분도 있고 새벽같이 나온 경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삼엄한 경찰들이 기자인 저에게도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고 기자증을 봐야 됐고 또 확인을 해야 됐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곳을 통과해서 가면 또 다른 곳에도 또 통과해야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행선지를 가는 이 경찰이 아마 물었어요. 그래, 어디 가냐고, 뭐 하러 가냐고 물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이제 식사하고 온다고 얘기했는지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식사하고 오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막느냐.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경찰의 입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들의 입에서 먼저 집회란 단어들이 나왔고 우린 분명히 집회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정말 3일 동안 제가 광화문에 있으면서 너무나 놀랬고요. 여기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탁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쪽으로 이제 달려갔더니 그쪽에서는 저를 이제 제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분을 확인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제 폰에 뭐가 있었냐면 태극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극기를 보자 삼엄한 그 경찰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있던 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던 사람이 바리케이트를 치라고 딱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저는 이제 기자의 신분을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태극기란 것이 8월 14, 15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를 되찾은 그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에도 태극기는 어디에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극기가 보이니까 제재하고 통제하고 막는 수단으로 쓰일 그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질된 이 경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자로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17일 날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밀고 싶었습니다. 심영식 목사님 같이 머리를 밀고 싶었었는데 말리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일단 머리를 쇼카트로 치고 투사의 정신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대전 동구 우리 팀들이 금산으로 당원 지원을 가는데 함께 제가 밀착 취재를 하면서 취재한 것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을 기다리면서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1시간 반을 대화를 해가지고 그날 진성당원으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만세! 네, 너무 이것이 잘했다. 오늘 저의 고백이며 나눔입니다. 네, 이상 김경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저 완전히 국민의힘을 돌려놨네. 그렇죠. 우와 국민혁명으로 당원으로 네네네. 접수시켰군요. 네네네. 우와 현장에 나가면 만날 수 있고 당원으로 가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안에서 카톡으로 단톡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 우리 여성의 시간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김포에서도 오시고 또 저 멀리 경기 어디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여성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가장 많은 우리 국민의 힘을 과시하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통치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은 저 문재인 것도 아니고 지금의 경찰청장 것도 아니고 저 국회의원들 것도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은 바로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재인 일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수많은 정책 실패 그리고 잘못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재인 일당들이 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화문에 펜스를 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5사람이 모이면 1명, 10명이 모이면 1명, 이 정도밖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를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광화문 태극기 정신으로 또 국민혁명당 당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의 필두로 다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국민대회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국민혁명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파라솔을 치고 전국에서 당원 모집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천부장, 만부장, 그리고 모든 단체에 속한 국민혁명당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광화문을 필두로 또 국민혁명당 당대표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가 광장으로 다시 모일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성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